네, 안녕하십니까. 플러즈의 공학입니다. 벼락치기 전산응용 기계의 제도 기능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급 암긴 파일,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해설 강의하고 있는 다운로드 파일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새 탭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재료 및 요소입니다. 제가 기출문제도 물론 블로그에 올렸지만 제가 특급 암기법 해가지고 또 따로 올렸습니다. 두 개 다 출력을 하셔서 같이 영상 보는데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강의 보실 때는 1.25배나 1.5배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연을 채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올렸던 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황동. 자, 우리 황동이면 이것도 아셔야 되죠. 황구주. 황구아죠. 황구아 해서 굴이랑 아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황동의 합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더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톤백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기능사 정도에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연의 함유량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톤백이라는 것은 5부터 20까지 있고 73 황동이라고 해서 30% 그리고 64 황동이라 해서 40%가 들어가 있습니다. 64 황동은 또 문주로도 문주 메탈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5부터 10이라고 했죠? 따라서 5부터 10이 있는 거 바로 톤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다음은 여기 표면 경화라고 되어 있어요. 표면 경화. 즉 자, 이런 물체가 있는데 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전체를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표면만 이 겉표면만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표면 경화입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 목적 자체가 경화가 아니고 연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게 아니고 풀림 같은 경우에는 좀 연하게, 재료를 좀 연하게 하는 성질입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직각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각방향 하중, 요게 중요해요. 많이 낚이는 문제이기도 한데 하중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 하중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레이디얼 베어링으로 갑니다. 따라서 우리 직각방향 이런 직각방향일 때는 레이디얼, 그리고 여기 축방향일 때가 있어요. 축방향일 때는 스러스트 해서 직레 축스 하나만 외워주셔도 되는 거죠. 이런 건 나 축스러워 하여튼 축스. 그래서 축방향 하중이면은 바로 스러스트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직각방향 하중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 레이디얼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죠? 표면 경화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나머지들은 다 표면 경화가 맞는데 요 4번 보시게 되면은 표면 경화가 아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 전체를 이 전체를 다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냉 처리법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초과한 힘을 받고자 자, 이렇게, 자, 우리 엿이라 생각하죠. 엿, 먹는 엿 있잖아요. 자, 엿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늘어나겠죠. 쭉 늘어나서 결국에는 톡 하고 끊기게 되겠죠. 요런 성질을 우리 연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도 파괴되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은 연성에 해당되는 거죠.
자, 다음은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는 단면 수축률 물어봤어요. 단면 수축률이나 연신율이나 다 같은 얘기죠. 단면이나 연신율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풀 수가 있죠. 자, 20분의 20-14가 돼서 20분의 6이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말로도 많이 나오고 공식으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리드라는 것은 L로 써주고요. N 곱하기 P치로 푼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드라는 것은 나사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할 때 축 방향을 바로 우리 리드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셋톱. 자, 이것만 봐도 우리 탄소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합성수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합성수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잘 녹죠. 뜨거운 고온에 있으면은 이 수지가 녹아버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열에 강하다가 아니죠. 열에 강하지 않죠. 녹기 때문에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철 재료 중 비중이, 자, 이 비중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교재에 암기 교재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가장 가벼운 거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정답은 4번으로 해당됩니다. 자, 제일 큰 건 뭐예요? A주에서 은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여기서 6번으로 나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텅스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요것은 합금공구강에 속하죠.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CO 해서 코발트라고 부릅니다. 코발트라는 재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 초경합금 해서 ESD라고 하죠. 저랑 같이 기계 기사 준비하셨던 분들은 ESD 하면 뭐 나오는지 아시죠? 그쵸? 네, 그거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코인PL 이렇게 말했죠. 코인PL이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올렸던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또 청동이네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청동하면은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 나오는 거 황. 그래서 청구주 황구아 이렇게 암기하려 했죠. 그래서 주석. 자, 둘 다 앞에 구리는 똑같고요. 주석은 우리 SN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아연이기 때문에 ZN. 자, 여기서는 청이기 때문에 요거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베어링 호칭 번호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렸던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호칭 번호는 요거 뒤에 요거 곱하기 5라고 했죠. 그래서 8, 5, 4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04부터는 곱하기 5를 취해진다고 돼 있죠. 자, 나머지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00은 10mm, 01은 12mm, 02는 15mm, 03은 17mm 모두 다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위치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열 번호고 그 다음이 안 찌는 번호고 등급 기호인 거 다 위치까지 다 아셔야 돼요. 자, 다음은 베어링으로 사용되는 지금 편집을 하다가 제가 요거 보니까 요 9번 문제를 안 풀었다고요. 9번 문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볼트 재료에 대한 거 물어봤습니다. 볼트 재료고 여기서는 전단, 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단이랑 그냥 일반적으로 나뉩니다. 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바깥재령 D라는 것은 루트 씌워주고요. 시그마 분의 2P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400 넣어주시고 P 대신에 여기 곱하기 2에 10의 3승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2번이 나오게 되겠죠.
구리계합금으로 먼 것을 되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정리를 한번 했죠. 네, 요거 베어링 합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4개의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까 문쯔라 했죠? 문쯔는 뭐죠? 6대 3회에 있는 황동입니다. 황동. 자, 그러면은 우리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 삼청동이죠. 인청, 연청, 그리고 알루미늄 청동,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리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금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계에서 알루미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3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루미늄과 구리는 다 들어있고요. 라우테르는 규소가 들어가 있고, Y에는 자 지금 로엑스에서 규소만 뺀 그런 구조죠. 그래서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 있는 거, 요거 3개 다 맞고요. 아까 톤백이라고 했던 거 뭐라고 했죠? 5부터 20% 들어있는 것이 톤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 공구관과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어요. 이거 저번에도 풀었던 문제 같은데 저온이 아니고 고온이죠. 5번은 자, 경화시킬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또 설명 그대로 어차피 결국에는 기출문제는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담금질에 경화시키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금질 같은 경우에는 딱 맞죠? 경화시키는 목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연화가 목적이고 나머지 뜨임들은 뜨임이나 불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죠. 자, 8번 보겠습니다. 투스의 간섭을 방해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인데 1번 보시게 되면요 2를 높인다. 그래서 이미지화 해주면 좀 쉬운데요. 네, 이렇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정면도고 이게 조금 세워서 본 겁니다. 자, 여기와 여기가 서로 맞물려야 되는데 이 높이가 높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음 거에 간섭이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더 간섭이 줄어들겠죠. 자, 다음은 또 연신율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연신율 이퀄 원래 길이에다가 변형된 길이 마이너스 요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델타가 22mm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대입을 이렇게 하셔야죠. 괄호 치고 110 더하기 22 다시요. 20에다가 110 더하기 22 걸어갖고 마이너스 110이 나왔죠. 여기 20이 뭔가요? 여기 2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10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회전 시켰을 때 리드가 얼마나 되냐 라고 해서 리드가 아까 구하는 거 n 곱하기 피치죠. 따라서 요거는 세 줄 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3 곱하기 4다 해서 리드는 12가 되는 거죠. 간단한 곱셈이었습니다. 네, 이 과목입니다. 기계 가공법 및 안전관리죠. 많이 맞던 문제죠. 자, 모듈이 2이고 모듈 하면 이제 M이 2고 Z가 Z1, Z2 이거를 각각 이수라고 부르죠. 그렇게 됐을 때 축간거리를 구해라 되어 있어요. 공식을 하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축간거리 C라고도 불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2분의 Z1 더하기 Z2에다가 뭐 해주죠? 우리 M을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되면 M 대신에 2가 들어가고요. Z1엔 36 Z1에는 36 그리고 74가 들어가네요. 따라서 요거끼리 약분이 되니까 정답은 110인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같이 나와봤어요.
홈부치 너트는 요거 이렇게 생겼고, 플랜지 너트는 이렇게, 슬리브 너트는 이렇게, 요 캡 너트는 이렇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부의 이물질이 흘러오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긴 볼 너트가 맞습니다. 자, 다음은 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축의 지름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토크 T 그리고 전단 능력이 이거죠. 그래서 저희 재료학학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1반기 예사 준비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볼 테니까. 그래서 토크라는 것은 타우 곱하기 ZP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ZP라는 것은 그 극단면 계수잖아요. 근데 이게 축이라고 했으니까 원형이겠죠. 따라서 ZP 공식은 16분의 파이 D 3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D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이 정도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다고 나오는데 일반기 예사에서는 이 정도 문제는 아주 그냥 껌으로 주는 문제죠. 그래서 각각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다가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 타우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 ZP는 요게 공식이죠. 여기서 쭉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은 우리 D값 나오겠죠. 그래서 환산을 해주시면은 63.812가 나오는데 대략 64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뭐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죠. 구성인선의 생성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해서 맨 마지막이 탈락이고 처음엔 발생이 생긴다 해서 이 중간만 아시면 될 것 같죠. 성장하고 분열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축의 운동을 전달하기 위해 원추형이다. 그래서 원추형의 밑줄 한번 칠게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실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그 파일에 34번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평행하다 하면은 스퍼기어와 헬리컬 기어라고 해서 스퍼기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이어서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헬리컬 기어고요. 웜기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웜기어입니다. 그리고 두 축이 서로 교차 혹은 원추라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베벨기어 이렇게 생긴 게 베벨기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동용 기계 요소라고 했을 때 보트놀트 그리고 리벳, 핀 이런 것들이 다 전동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번에 이렇게 정리해 놨었는데 피치와 리드가 같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피치와 리드, 자 여기 이거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있는 리드각 구하기입니다. 자, 리드 구하기입니다. 자, 해서 n 곱하기 피치죠. 근데 여기서 리드와 피치가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 값이 1이 나와야 요거랑 요거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입니다. 자, 코일 스프링, 이거 스프링 지수죠? 따라서 C 이퀄 D분의 D죠. 여기서의 이 C라는 것은 스프링 상수이기 때문에 지워주고 C 대신에 여기 5로 나와있죠. 그래서 5 넣어주고 D값이 50이네요. 그래서 D값 여기 50 나와있으니까 여기다가 50 넣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스프링 소선의 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5가 나오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연한 숫돌을 다듬질해서 매우 작고 빠르게 해준다. 요것이 이제 슈퍼 피니싱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다음은 20번입니다. 작업대 위에서 하는 소형 드릴링 머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두 가지 정도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드릴 머신, 그리고 세 번째가 탁상 드릴링 머신입니다.
자, 직접 드리는 머신도 좀 작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작업대 위에서 설치한다는 요런 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규모가 작은 탁상 드리링 머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브로칭 머신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가 해서 최대 인장률 그리고 최대 행정 길이가 브로칭 머신에 해당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브로칭 머신은 일단은 많은 칼라를 가지고 있고요. 일행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프린트 하셔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전당 이송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준비했던 그 책에는 회전 운동이면 뒤에 레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왕복 운동, 스토크라고 되어 있죠. 스트로크 정답은 만약에 왕복이라 물어본다면은 스트로크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는 회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밀링 분할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식, 직접, 차등. 근데 미분은 없죠. 다음은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수 물어보네요. 이번엔 n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v는 1, 100, 1000분의 파이 dn이죠. 자, 그래서 우리 v 알고 있고요. 요 값인 거 알고 있고, 파이 있고, d값 요거 알고 있죠. 그래서 rpm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n 이퀄 1, 100, 1000 곱하기 150 에다가 파이 곱하기 d가 120이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눌러주게 되면요,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되겠죠.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리드가 가장 클 때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n 곱하기 pitch죠. 따라서 이 n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게 없고 이렇게 3개만 있다, 이렇게 3개만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답은 3번이 될 수도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리드는 커진다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톤형 코일, 이것도 아까 나왔던 문제 그대로 또 반복이네요. 그래서 C 이퀄 D분의 D죠. 네, 이렇게 제가 프린트한 거 있죠. 네, 그래서 9 이퀄 소선의 지름이 모르고 180이죠. 자, 따라서 요 D값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겠죠.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편의량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18번 편의량 구하는 공식 요겁니다. 따라서 요것도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예제 문제도 하나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예제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기울기. 따라서 여기서의 기울기는 요게 해당되겠죠.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우리 편이랑 a라고 하면요, 2 곱하기 100 거기다가 자, 여기서는 이 l이라는 것이 전체의 길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를 싹 다 더했을 때죠. 그래서 여기서는 1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큰 지름에서 작은 지름을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0 마이너스 20 해주게 되면은 우리 편의량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7에 해당됩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보링머신에서 작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링머신, 일반적인 보링머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 그리고 드릴링, 태핑, 요거 세 가지가 꼭 붙어 다닌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맨드릴 종류에서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뒀죠. 그래서 맨드릴이라는 것은 생드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드릴, 그냥 생드릴, 그러니까 뭐라 하죠? 하여튼 뭔지 아시죠? 요거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표준, 팽창, 조림, 너트, 나사인데,
드릴 프라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드릴을 만드는 프라모델이 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표준화된 상자에 들어있죠. 근데 이게 완성되고 나면은 이 상자보다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팽창한다. 그리고 이 프라모델은 조립해야 된다. 조립할 때 너트와 나사가 같이 동봉되어 있었다 라고 어차피 암기 형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20번 문제를 봤을 때, 자, 표준 맞죠? 팽창 맞죠? 조립 맞죠? 수축은 아니죠. 이 밖에도 너트와 나사가 있다는 것 정도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레크 커터를 왕복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어를 절삭해서 이런 절삭 기계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기어 쉐이퍼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다 볼 필요 없고요. 밀링머신 한번 보고 각도 해서 분할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할대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등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각도 나오고 밀링머신 있으면 분할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구하는 문제죠. 이것도 저랑 재료하게 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기능사만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도 좀 어려운 축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라고 했기 때문에 974 곱하기 중력이죠. 그래서 G 곱하기 M분의 킬로와트죠.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에 30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N 대신에 200을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정답은 1431.78이 나오네요. 근데 좀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마지막 챕터가 또 되겠네요. 그래서 키에 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쭉 나와있죠. 이거 한 번씩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묻힘키는 이렇게 생겼고, 요게랑 조금 안장키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그림을 꼭 보셔서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자, 홈을 가공하지 않고 안장키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안장키가 여기서 그림에서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키가 애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장키, 그리고 나머지의 스플라인이라든가 반달키라든가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요거죠. 제가 28번에 정리해뒀던 거예요. 자, 연삭과 재료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라고 해서 단단한 숫돌이면은 재료는 약한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연한 숫돌을 쓴다 라고 했을 때는 단단한 재료를 써야 돼요. 즉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합도가 높은 단단한 숫돌이다 라고 했을 때요, 약한 재료를 써야 된다. 약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되어 있어요? 깊이가 또 작을 거 써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가 작다, 면적이 작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도 저기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각각 생긴 거, 연동척, 단동척, 콜렉척, 마그네틱척, 그래서 다 이미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조가 4개라고 되어 있죠. 조가 4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조가 하나, 2개, 3개, 4개 있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동척은 3개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성이 커서 진동이나 이런 거 약하다. 그래서 세라믹인 거 봐주시고, 제가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브로칭 머신은 뭐예요? 많은 절삭량을 갖고 있고요. 일행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1을 통과되어 있고 많은 절삭량을 갖고 있는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이 과목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3과목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과목 제3과목 기계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1점 세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끝부분은 어떻게 해요? 변한다. 굵게 변한다. 그러니까 1점 세선이라는 것은 이건데 가운데 좀 굵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용도는 어떨 때 쓰냐 했을 때 우리 절단선에 요런 기호를 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위치 공차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치 공차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첨 말 그대로 위치, 그리고 동, 대, 대칭. 그래서 동작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우리 위동대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 볼륨 2번째인가? 첫 번째인가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입에서 틀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이거 차를 말하는 거죠. 0.013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근데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허용 치수이기 때문에 이 위에 계산 이게 이제 최대 맥스가 되는 거고요. 이 아래는 이제 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소 이거 민은 맞고 맥스는 몇이 나와야 되죠? 20 마이너스 0.007 해주니까 정답은 19.993이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93이 아니고 993이 맞죠? 993.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M이 있어요. 자, M이라는 것은 뭐의 약자라고 했어요? 멀티죠, 멀티. 멀티의 약자로서, 즉, 여러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제가 올려놨던 공식 파일에 29번에 좀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일각법이고 이렇게 생긴 것이 삼각법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삼각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지금 이거랑 똑같죠? 즉 정답은 3번이 삼각법을 사용합니다 합니다. 36번 거칠기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봤죠.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가 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것은 써있는 대로 제거 가공의 필요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제거 가공을 필요할 때 쓰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될 때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맞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표시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어떻게 하로 했죠? 자, 먼저 문자가 가장 먼저 1순위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외형선,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해서 외숨, 절중무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앞글자를 다 따서요. 그래서 외숨, 절중무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는 뭐 치수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근데 굳이 이 안에서 다 답이 나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제도 방법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도면의 치수는 실제 치수로 기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1 이어도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cm다. 근데 그대로 1대1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척이죠. 현척이 이제 실제 모양을 본뜬 그런 스케일을 말하는 거죠. 근데 1대2다 라고 했을 때는 축척이 되어도 여긴 10cm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5대1이라고 해도 여기는 10cm로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44번 보겠습니다. 0.0011 그래서 요걸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뭘 나타내냐 라고 되어 있을 때 정답은 2번이죠. 전체 길이에 대한 공차 값입니다.
그럼 각각 하나 볼까요? 자, 요거는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데이텀 값. 자, 그리고 200. 자, 이 200은 200밀 뭐 좀 기원 안 나와있지만 뭐 길이 200까지 이거를 내가 적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0.05는 이 길이 200에서 0.05만큼만 가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했던 0.01은 전체 길이에 대한 공차값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0번인데요. 이것도 제가 또 정리해놨죠. 30번으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현장을 나타내고, 요것은 둘레를 나타내고, 같이 있다면은 온 둘레 그리고 현장까지 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여긴 플래그만 있죠? 즉 현장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5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선정리를 쫙 해놨어요. 스프로킷 휠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프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프리원이라는 것은 이뿌리 끝에 골로 간다 이렇게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이뿌리는 이골로 간다. 그래서 가는 선, 뭐 가는 실선, 가는 선인데, 자, 여기서는 정답이 4번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단면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써 있어요. 단면 도시는 굵은 실선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낚이지 않도록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순하사는 무조건 바깥지름입니다. 어차피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은 겹치기 때문에 굳이 외우려고 안 하셔도 암기 될 거예요.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제가 또 다운받는 거기에 3번에 제가 또 기입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찌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자, 0사부터는 곱하기 5를 해야 하므로 26 곱하기 5 해서 130이 나온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위치를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자리씩 끊는 데죠. 두 자리씩 끊어서. 그래서 여기 앞자리는 계열 번호다. 두 번째가 베어링 안찌름이다. 마지막이 등급 기호를 나타내는 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5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스퍼기어의 도시방법 중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골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골원, 이골로 간다. 그래서 가는 실선. 그래서 옳은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원 돼 있고 이수 한번 구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치원 지름 D 이퀄 M 곱하기 Z죠. 그래서 우리 이수라는 것이 Z이기 때문에 Z 이퀄 M분의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 위에 나와주고 4 해주게 되면요 40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좌표에 가는 거예요. 좌표도 한번 더 정리해봤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절대좌표계, 그리고 상대좌표계, 극좌표계. 근데 극좌표계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원점이 아니다. 자, 원점 하면은, 여기 원점이 되어있죠? 일단 절대좌표계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좌표계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해당 위치에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준이 여기 최종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최종점이라는 것이 출발점이랑 같습니다. 맨 끝에부터 시작하는 그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대 좌표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5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OT 시간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적었겠지만 피코초라고 했죠. 그래서 TGM 가치다 DC 밀모나 팔아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던 자 T가 뭐예요? 테라죠. 테라가 10의 12승이죠. 그래서 우리 피코라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12승 대칭점을 이룬다고 했죠.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쫙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금방 암기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거의 반복하는 수준인데, 자, 등각투상도에서는 일각법과 삼각법이 각각 있다. 자, 정면도 나와 있고, 좌측면도가 있고, 우측면도가 있고, 즉 삼각법과는 좀 다르죠. 삼각법과는 좀 다릅니다. 즉 일각법에 해당되는 거 정답은 3번. 그리고 이거 일각법입니다. 이것도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최대 최대 죬세네요. 죬세. 자, 요거는 제가 파일을 올렸었는데 동영상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자세하게 안 쓴 것 같아요. 자, 죬은 축입니다. 자, 죬축이라고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죬축. 죬구가 아니다. 죬축이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암기가 되겠죠. 자, 이게 뭐냐? 즉, 축이 맥스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이 맥스다. 그래서 축이 맥스가 되려면은 이 위에 거를 써야 되죠. 그럼 그 반대로 구멍은 민이 되어야 됩니다. 미니멈. 그래서 이렇게가 해당되겠죠. 즉 맥스니까 30.02 마이너스 30 해주니까 정답은 0.02인 3번이 되겠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좀 뒤에도 문제 많으니까 풀어보시면서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여기 C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나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없고요. M 같은 경우에는 무방향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오게 됩니다. 자, R이라는 것은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서 방사죠. 방사.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것도 관련 문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또 나오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에 관한 문제네요. 자, 틀린 것 물어봤어요. 일단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선은 굵은 일점세선으로 한다. 자, 굵은 일점세선 딱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특수선밖에 없어요. 특수지정선은 무조건 굵은 일점세선입니다. 자, 그럼 무게중심선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가는 이점세선에 가상선과 무게중심선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굵은이 아니고 가는 이점세선이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선정리되어 있는 거 꼭 프린트 하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자면은 암기법이 있어요. 자, 이 끝에서라는 게 뭐야? 이 끝 원위에 해당되고 입봉우리는 굵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가는 선 같은 경우에는 입뿌리는 이골로 간다. 이렇게 외웠고요. 가는 1점 대선은 빛이 나는 솔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빛이 나는 솔로인데 뭐 약간 좀 언어 위적으로 해서 빛이 나는 솔로. 그것의 기준은 중심을 잘 잡았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종류와 기호는 제가 뒤에서 아예 그래프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서 잘못된 것 되어 있어요. 자, 대칭도가 일단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대충도는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34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수학 다 했으면은 어렵지 않게 호라는 거 아시죠? 35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열로서 기입하고 방법으로서 일반 공차가 차례대로 누적되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 이 말만 보고 누적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누적이 있으니까 누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낸 겁니다. 낚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누적이 되어도 문제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열로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는 직렬로 가셔야 됩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를 되도록 많이 그린다. 자, 일단 제도라는 것이 중복 싫어합니다. 중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것도 많이 싫어요. 그림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좀 간소화하고 좀 최소화하는 것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정사각형인 뭐 이런 게 있다. 뭐 특정 뭐 그런 좀 뭐 이상한 부분도 없고 그냥 딱 정사각형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하나로도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이 아니고 이제 구라고 하죠. 구 같은 경우에도 도면을 나타낼 때 한 도면으로 정면도에서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합니다. 이런 것도 중복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복 진짜 싫어하고 그림은 최소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두 가지 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의 목적에서 아닌 것은 이라 되어 있어요. 자, 요런 거는 좀 주는 문제입니다. 임의의 창의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규정이 있는데 난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죠. 그 정해진 규칙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뭐 암기보다는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구멍이 두 개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잘 몰라도 이렇게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뉘어서 판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해칭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개념만 알아도 벌써 몇 가지 탈락이 되죠. 그래서 1번 탈락되고요, 3번 탈락되고요. 못해도 2번 아니면 4번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좀 헷갈렸다면은 아마 2번이랑 4번 중에서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자른 걸 보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뭐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런 것이 이러한 모양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선은 아니고 실제로 실선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미지화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번 기회로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면 촬영 복사 및 도면의 접기 편의성을 위해서 중심 마크 하면은 그냥 0.7이라고 외워주세요. 자, 중심 마크는 우리 행운의 럭키 7. 자, 다음은 42번 문제입니다. 42번 같은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구멍이 요거고, 자, 축이 요거고, 요거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구멍이 무조건 크죠. 축은 무조건 그거보다 작습니다. 자, 구멍이 이만큼 크고 축이 작으니까 이거 어떤 끼워 맞춤입니까? 딱 봐도, 자, 이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굉장히 헐겁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축이 엄청 크고 구멍이 이만하다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끼워 맞춤이 되죠? 이거는 억지 끼워 맞춤이죠. 그래서 뭐 중간이나 상형이나 잘 안 나오고요. 나온다면 중앙이 나오겠죠. 상형은 모르겠는데 거의 중간은 없고요. 억지 끼워 맞춤 아니면 헐거운 끼워 맞춤, 이 둘 중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헷갈린다면은. 자,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관한 문제네요. 자, 스프링입니다. 그리고 중심선. 자, 스프링 중심선은 굵은 실선이죠. 그래서 틀렸다 라는 거고, 46번에서는 입뿌리 원. 자, 우리 입뿌리는 이골로 간다 했죠. 가는 실선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게 가는 실선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가는 이점세선은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이거 가상선이랑 무게중심선, 가무밖에 없지 라고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같은 경우에는 다 붙은 게 아니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만 붙은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심용접이라고 1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도 저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 04이니까 04 이전이니까 자, 04 이전에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7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앵글이죠. 그냥 각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딱 보자마자 앵글인 거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은 나사 표시 기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7번에 제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R이라고 했던 거 R은 자, 여기 수나사죠. 그래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기를 하실 때 수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R이고 암나사 같은 경우에는 RC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붙으면은 수암 할 때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꼴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오면 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55번도 또 선에 관한 질문이네요. 이골. 자, 이골로 간다. 이골로 간다. 이 뿌리는 이골로 간다. 있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끝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온 김에 한번 보죠. 자, 이 끝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굵을 것이다. 그래서 굵은 실선이죠. 나온 김에 또 해봤습니다. 자, 뭐 이거는 상관없고요. 자, 입구선의 지름이라는 것 자체가 바꿔던 지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D 이퀄 M 곱하기 Z 플러스 2죠. 그래서 M이라는 거 2 곱해주고 더해주면 32고 곱해주면은 64. 정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57번 같은 경우에는 또 좌표 문제네요. 좌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것 같아요. 요건 아니네요. 요거는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극좌표. 여기 원점이 아니래요, 또. 그렇게 됐을 때, 거리와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 좌표. 아까 했던 문제 똑같네요. 자, 캐드에서 출력장치가 아닌 것은 되어 있어요. 자, 출력장치. 자, 그렇다면 4번은 뭐예요? 입력장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정확한 치수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이론 치수, 즉 3번인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지금 멈춰놓고 한 번씩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아까도 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대2라는 것은 더 작게 그린 거죠. 실제보다 좀 작게 그린 거, 즉 그 말은 축척이라는 겁니다. 그럼 배척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 실제보다 더 크게 그리는 것이 배척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현척이라는 것은 현재 치수라는 거죠. 딱 똑같아요. 그게 현척이라고 합니다.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장소에 겹치는데 가장 우선시하여야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건 무조건 수문선입니다. 뭐 읽어보시면 왜 수문선인지도 알겠죠? 자, 30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거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방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정답은 1번인 R입니다.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무방향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중심으로 갑니다. 자, P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법 정면도 아래. 자, 정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있고 평면도가 있죠. 이 정면도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저면도죠. 그래서 4번에 해당됩니다. 자, 가는 1점 세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는 1점 세선. 그래서 빛이 나는 솔로죠. 빛이, 그리고 기준, 그리고 중심을 잘 잡았냐 해서. 자, 가상선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죠? 2점 세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요것 좀 헷갈리니까 별표하면 쳐줄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도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근데 우리 SI 단위라고 하죠? 거기서의 그 단위는, 기본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면이라는 한정적인 데에서는 밀리미터가 맞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또 기사 준비하면은. 근데 밀리미터라는 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고 이게 한쪽 단면도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38번입니다. 공짜 기호 해가지고 여기서 모양 공차에 속하지 않는 것. 자, 모양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자세 공차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같은 경우에도 미끄러운 거나 회전했을 때 부품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 라고 되어 있을 때 헐거움, 끼워 맞춤인 거 맞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해설이 여기 있죠. 구멍의 최소 치수가, 즉 구멍이 크고 축이 좀 더 작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헐겁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이 문제는 많이 안 나왔는데 또 최근에 NCS 유형으로 좀 바뀌면서 또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안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해당되죠. 자, 45번 보겠습니다. 최대 젬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축이 맥스다. 구멍은 민이다. 그래서 축 20.035 그리고 구멍이 민이기 때문에 20. 그래서 이 둘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0.035 정답은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모듈 한번 구해봐라 돼 있고 Z. 자, 이런 거 모르면 그냥 위에 써줍니다. Z 있고 피치 지름 D가 있고 모듈 M이 어떻게 되냐 라고 됐을 때 D라는 것이 M 곱하기 Z죠. 따라서 우리 모듈 구하려면은 Z분지 D가 되겠죠. Z가 31이고 62니까 약분 딱딱 해주게 되면요 2로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도 결국엔 또 선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틀린 것이 어떻게 되냐 돼 있어요. 자, 빛이 나는 1.3선이죠. 빛이 나는 가는 1.3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빛이 나는 솔라라는 게. 네. 다음은 53번 보겠습니다. 하중. 그래서 기능을 하는 기계 요소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일단 동력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축이죠.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자, 빛이 나는 가는 1.3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현가장치로 쓰이고 자전거의 안장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는 완용유로 된다. 그래서 압축 코일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거 좀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한번 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캐드라에서 출력장치가 아닌 것은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출력장치인데 스캐너는 뭐예요? 입력장치죠.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형체가 아닌 것은 해서 이것도 모양공차. 자, 모양공차 쭉 나와있고 자세공차 있죠. 경사도는 자세공차에 해당됩니다. 자, 이걸 뭐 단독 형체란 말이 뭔지 몰라도 이 세 개로 묶일 수 있는 게 모양공차이기 때문에 자세공차인 경사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냥 치수공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치수공차는 뭐 이것과 같이 볼 필요 없고요. 자, 요거 있죠. 0.03. 네, 마이너스가 또 붙네요. 마이너스 0.02 해서 0.05.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치수 보조선에 되어 있고 9의 반지름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9라는 것은 S고요. 그리고 반지름이기 때문에 R이 붙는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가는 2점 세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외형선. 자, 이거 외형선이라는 것은 붉은 실선이죠. 굵은 실선이나 가는 실선이나 하여튼 뭐 실선을 사용한다는 거죠. 가는 2점 세선은 뭐요? 가는 2점 세선 가상선. 그렇죠. 딱딱 나와야 되죠. 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헐거운 끼워 맞춤 쫙쫙부터 여기까지 다 지우고 한 번씩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중간은 뭐 JS부터 뭐 P까지죠. 자, 근데 요거는 좀 다른 문제와 다르게 축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통 구멍 기준이기 때문에 앞에가 대문자인 경우가 많은데, 자, 요건 축이기 때문에 뒤에가 대문자여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뒤에 대문자가 아닌 것들을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삭제되고요. 끝이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2번도 삭제되겠습니다. 자, 못해도 3번 아니면 4번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H6은 동일하고 P, 자, P가 중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F는 자, EFG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헐겁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억지 끼워 맞춤이죠. 근데 헐거운 끼워 맞춤에 해당되기 때문에 EFG가 앞에 있는 헐거운 끼워 맞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같은 경우에는 쭉 그냥 보시고 이런 것도 가능성선 사용하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 33번은 틀린 것, 자, 한 단면에서 반드시 한 가지 척도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모양, 만약에 여기서 이쪽 작아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3대1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된다. 36번 중복하여 기입한다. 중복 실환됐죠?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은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는 일반, B가 기계, C가 전기죠. D가 금속에 해당됩니다. 있고요. 자, 구멍 치수가 축보다 작을 때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멍이 축보다 작을 때, 자, 이런 거를 제가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했지만 여기 자, 축이 맥스고 결국에는 구멍이 민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고 했어요? 쬐이라고 했죠. 쬐축 해서 쬐세가 2번이 해당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요거 이제 일각법은 뭐냐 되죠. 일각법은 이거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45번입니다. 자, 모양공차라고 되어 있죠. 모양공차 쭉 보게 되면요, 평행도 같은 것이 자세공차에 해당되겠죠. 자세공차. 그래서 이렇게죠. 기호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평행, 진즉도, 진원도, 평면도죠. 평면도가 오히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용접 이용 기호인데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여기다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닌 반대 방향, 이쪽으로 용접이 돼야 됩니다. 1번이 맞으려면요. 즉 지금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닌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번입니다. 자, 베어링 결색 축지름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 곱하기 5 해주죠. 8, 5, 40. 관용 테이퍼. 여기 나와 있죠. 나사 종류. 그래서 수나사에 해당되는 것은 3번. 여기죠. 4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헬리컬 기어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뭐 세 가지는 가능실선으로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각화 한번 해봤어요.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육각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해당되고, 아이볼트, 나비볼트, 기초볼트라는 것들이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한대 기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한대 기어면 렉앤 피니언인데 여긴 기어라고 했기 때문에 레크가 맞습니다. 자, 다음 또 극좌표네요. 그래서 극좌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회전좌표계는 존재하지 않죠. 자, 다음은 58번 기초적인 거죠. 비트가 가장 작은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3차원 기하 역학적이고 이런 것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게 솔리드라는 거구나. 솔리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많이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도 솔리드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당되는구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60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디지털 히터나 플로터가 출력 장치가 아니고 입력에 해당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세 과목 벼락치기 과제를 좀 다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꼭 원하시는 자격증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 새해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